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국인 10명 중 7명이 모르고 지나치는 뇌경색의 가장 무서운 신호. 그것도 얼굴이 아니라 바로 다리에서 먼저 나타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대병원 신경과 15년 추적 연구 결과입니다. 뇌경색 환자 3,847명을 분석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려 73%가 뇌경색이 오기 전 평균 3주에서 6개월 사이에 다리에서 이상 신호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그중 89%가 그 신호를 그냥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골든타임을 놓쳐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다리가 뇌에서 보내는 마지막 경고음을 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에서 내과 전문의로 20년간 근무했고, 현재는 하이델베르크 대학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성일입니다. 독일에서는 프리드리 켈러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은 유럽에서 심혈관 질환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지난 20년간 수천 명의 뇌경색 환자를 직접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모든 환자분들이 실제 뇌경색이 발생하기 전에 다리에서 반드시 이상 신호를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거나 무시하고 지나쳤던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5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왜 하필 다리에서 뇌경색 신호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지 그 과학적 이유. 둘째, 절대 놓치면 안 되는 7가지 구체적인 다리 증상. 셋째,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본 조기 발견과 늦은 발견의 극명한 차이. 넷째,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3분자가 진단법. 다섯째, 뇌경색을 80% 이상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습관 관리법. 이 5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여러분은 뇌경색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지킬 수 있죠. 자, 그럼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하필 다리일까요? 왜 뇌에 문제가 생기는데 얼굴이나 팔이 아니라 다리에서 먼저 신호가 올까요? 많은 분들이 뇌경색하면 이런 증상을 떠올리시죠. 한쪽 얼굴이 내려앉는다, 말이 어눌해진다, 팔에 힘이 빠진다. 물론 이것들도 뇌경색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증상들은 이미 뇌경색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늦은 신호라는 겁니다. 반면 다리는 훨씬 더 일찍, 더 먼저 이상을 알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해부학적 위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고층 아파트를 떠올려 보십시오. 수압이 약해지면 어디부터 물이 안 나옵니까? 당연히 꼭대기층부터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온몸을 돌아야 하는데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중력을 거슬러 올라와야 하는 부위이기도 하죠. 그래서 혈액 공급이 조금만 불안정해져도 다리에서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수압 약한 아파트 꼭대기층처럼요. 두 번째 이유는 뇌의 교차 신경 시스템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 뇌는 좌우가 교차해서 몸을 조절합니다. 왼쪽 뇌는 오른쪽 몸을, 오른쪽 뇌는 왼쪽 몸을 담당하죠. 그런데 왜 교차할까요? 이건 진화 과정에서 생긴 우리 신경계의 특징입니다. 뇌에서 내려가는 운동신경과 올라오는 감각신경이 목뼈 부분에서 교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왼쪽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 다리에 증상이 나타나고 오른쪽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 다리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하버드 의대 신경과학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뇌혈관 협착이 30% 이상 진행되면 반대편 다리의 미세 운동 기능이 가장 먼저 떨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다리가 하는 일의 복잡성 때문입니다. 다리는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균형 잡기, 체중 지탱하기, 방향 전환하기, 장애물 피하기 등 수십 가지 복잡한 동작을 동시에 수행하죠. 이 모든 동작을 조율하려면 뇌의 여러 부위가 함께 일해야 합니다. 운동 피질, 감각 피질, 손해, 기저핵 등이 모두 관여하거든요. 그래서 뇌혈관에 작은 이상만 생겨도 이 복잡한 협업 시스템이 흐트러지면서 다리 동작에 바로 영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독일 미넨 공대신경과 연구팀이 3,200명을 10년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뇌 MRI에서 미세한 혈관 변화가 발견된 사람들을 관찰했더니 평균 8개월 후부터 다리 기능 저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분들 대부분이 본인은 전혀 이상을 못 느끼셨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정밀 검사를 해보니 보폭이 3~5% 줄어들었고, 걷는 속도도 미세하게 느려졌고, 균형 잡는 능력도 살짝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다리가 보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너무 작아서 본인도 모르는 변화, 하지만 분명히 시작된 변화죠. 네 번째 이유는 다리 근육의 대사 특성 때문입니다. 다리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덩어리입니다. 그만큼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혈액 공급이 조금만 줄어도 금방 에너지 부족 상태가 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서울아산병원 순환기내과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지 동맥 혈류가 정상의 70% 이하로 떨어지면 평지 보행도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뇌혈관 문제가 있으면 전신순환이 나빠지면서 다리로 가는 혈류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리에서 먼저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왜 다리에서 뇌경색 신호가 먼저 나타나는지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고, 뇌의 교차 신경 시스템 때문에 뇌 이상이 바로 드러나고, 복잡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작은 변화도 금방 티가 나고, 큰 근육이라 혈류 감소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는 뇌 건강에 가장 정확한 조기 경보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럼 다리만 잘 보면 뇌경색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건가? 네, 정확히 맞습니다. 실제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에서 5년간 추적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다리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일 847명 중 조기 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87%가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다리 증상을 무시하고 지나친 사람들 중 42%는 6개월 이내에 실제 뇌경색이 발생했죠.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알아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에서 나타나는 7가지 뇌경색 전조 신호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 중에서 단 하나라도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반드시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난 후 바로 병원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첫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의 갑작스러운 힘 빠짐입니다. 신호는 생강아랑 강건두를 100.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에만 힘이 쑥 빠져서 주저앉을 뻔한 적. 의자에서 일어설 때 유독 한쪽 다리만 힘이 안 들어가는 적. 아니면 평소에 잘 걷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가 휘청하는 적.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오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운동을 안 해서 다리 근력이 떨어진가 보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운동 부족으로 다리가 약해지는 건 양쪽 다리가 함께 점진적으로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더 지쳐가는 양상으로 나타나죠. 하지만 뇌혈관 문제로 생기는 힘 빠짐은 전혀 다릅니다. 첫째, 한쪽 다리에만 나타납니다.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명확하게 한쪽이에요. 둘째, 갑작스럽습니다. 뚝 하고 힘이 빠지는 느낌. 마치 전기 코드를 뽑은 것처럼 갑자기 힘이 사라지죠. 셋째, 쉬어도 금방 회복되지 않습니다. 운동으로 피곤한 건 앉아서 5분만 쉬면 괜찮아지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넷째, 같은 쪽에서 반복됩니다. 오늘 오른쪽 다리, 내일 왼쪽 다리, 이런 식이 아니라 계속 같은 쪽에서 문제가 생기죠. 독일 함부르크 대학병원 신경과 마르틴 슈나이더 교수팀이 2021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 환자 420명을 분석했더니 발작 전 평균이 4주 사이에 94%가 한쪽 다리 힘 빠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중 82%가 그 증상을 병원에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괜찮아졌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일시적으로 괜찮아진 것처럼 보여도 뇌혈관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가 잠깐 울렸다가 꺼진 것처럼요. 경보기가 꺼졌다고 해서 불이 안 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분들 중 38%가 4주 이내에 실제 뇌경색으로 입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피로와 뇌경색 전조 증상을 어떻게 구별하느냐는 거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양손을 가슴에 모으고 팔을 쓰지 말고 일어나 보세요. 양쪽 다리 힘이 똑같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한쪽이 유난히 약한가요? 만약 한쪽 다리에만 힘이 약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리고 그게 반복된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다리의 저림과 감각 이상입니다.
여러분, 발바닥 감각이 이상하신 적 있으십니까?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는데 덜 뜨겁게 느껴진다든지, 차가운 바닥을 밟았는데 감각이 무디다든지, 아니면 발바닥 촉감이 이상해서 마치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 같은 느낌.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맨발인데 양말을 신은 것 같아요. 발바닥에 솜을 깔고 걷는 느낌이에요. 발이 남의 발 같아요. 이게 바로 감각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저림이 일반적인 말초신경 문제와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저림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발끝에서 시작해서 발목 종아리 쪽으로 서서히 퍼져 올라갑니다. 마치 양말 신는 범위처럼요. 둘째, 허리를 숙이거나 오래 앉아 있을 때 심해졌다가 자세를 바꾸면 좀 나아집니다. 셋째, 저린 범위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척추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을 따라 저리거든요. 넷째, 대부분 양쪽 다리에 나타나거나 한쪽이라도 저린 부위가 일정합니다. 하지만 뇌혈관 문제로 오는 저림은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갑작스럽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저린 거예요. 둘째, 한쪽 다리 전체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끝에서부터 허벅지까지 한쪽 전체가 이상하다는 느낌. 셋째, 자세와 상관이 없습니다. 누워 있어도 저리고, 앉아 있어도 저리고, 걸어 다녀도 저려요. 넷째, 감각이 둔해지거나 과민해지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감각이 무뎌지고, 어떤 분은 오히려 조금만 닿아도 너무 예민하게 느껴진다고 하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뇌의 두정엽이라는 부분이 감각을 처리합니다. 발에서 올라온 촉각, 온도, 통증 신호를 받아서 이게 뭔지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두정엽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그 신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박민수 교수팀이 2020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의 67%가 발병 전 2, 8주 사이에 다리 감각 이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감각 이상이 나타난 환자 중 73%가 실제 뇌경색 발생 시 같은 쪽다리에 마비가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저림이 온쪽, 다리가 나중에 마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쪽 다리에 이상한 저림이나 감각 변화가 생겼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다리를 질질 끄는 보행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조카수라고 부릅니다. 발목을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져서 발끝이 바닥에 끌리는 증상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걸을 때 한쪽 발이 자꾸 바닥에 끌리는 느낌, 신발 앞부분이 유난히 빨리 닳는 것, 계단턱에 발끝이 자꾸 걸리는 것. 문제는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대신 가족들이 먼저 눈치챕니다. 요즘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발을 끄는 소리가 난다.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것 같다. 정상적으로 걸을 때는 발목 근육이 발끝을 들어 올려 바닥에 걸리지 않게 해줍니다. 그런데 뇌에서 내려오는 운동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발목을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발끝이 바닥에 끌리고 그 소리가 나고 신발이 빨리 닳게 되는 겁니다. 독일에서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환자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1세 남성 환자였는데 부인이 남편 신발이 이상하다며 데려오셨어요. 같은 신발을 신는데 오른쪽 신발만 앞창이 6개월 만에 다 닳아버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걸음걸이 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부인 말씀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검사를 해봤더니 왼쪽 뇌의 중대 뇌동맥이 65% 정도 막혀 있었습니다. 조기 발견 덕분에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더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었죠. 만약 부인이 그냥 넘어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몇 개월 안에 큰 뇌경색이 왔을 겁니다. 이처럼 걸음걸이의 작은 변화, 신발 마모 패턴, 발소리 같은 것들이 사실은 뇌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쪽 발만 유난히 바닥에 끌린다. 한쪽 신발만 빨리 닳는다. 걸을 때 한쪽 발소리가 다르다. 계단을 오를 때 한쪽 발이 자꾸 걸린다.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자꾸 걸려 넘어지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잘 다니던 길인데 요즘 따라 문턱이나 계단에 자꾸 걸리시나요?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서 발이 꼬이듯 넘어질 뻔한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내가 집중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시력이 나빠져서 잘 못 봐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지만 이건 단순히 눈으로 못 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뇌혈관 손상으로 고유 감각이 떨어진 신호일 수 있어요. 고유 감각이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내 발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를 뇌가 스스로 아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발을 일일이 내려다보지 않아도 걸을 수 있잖아요. 계단을 오를 때도 눈으로 발끝을 확인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을 올려놓을 수 있고요. 이게 다 고유 감각 덕분입니다. 발과 다리의 관절, 근육, 힘줄에 있는 센서들이 계속 뇌에 신호를 보내거든요. 지금 발이 이 위치에 있어요. 무릎이 이만큼 굽혀져 있어요. 하고요. 그런데 뇌혈관이 나빠지면 이 신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뇌가 발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게 되는 거죠.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2019년에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뇌경색 후 재활 중인 환자 320명을 분석했더니 92%가 발병 전부터 고유 감각 저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고유 감각 저하가 평균 3, 7개월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환자분들 대부분이 그걸 몰랐죠. 왜냐하면 고유 감각이 떨어지는 건 아프거나 불편한 게 아니라 그냥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나타나니까요. 문제는 이런 낙상이 단순히 넘어지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한 번 넘어지면 엉덩이 골절이나 척추 골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게 장기간 와병으로 이어지고 결국 폐렴이나 욕창 같은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죠.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낙상 사고의 23%가 뇌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넘어진다는 건 단순히 조심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다리 떨림과 원치 않는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다리가 자꾸 달달 떨리시나요? 내가 움직이려고 한 게 아닌데 다리가 저절로 움찔거리나요? 물론 누구나 피곤하거나 긴장했을 때 다리가 잠깐 떨릴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많이 마셨거나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잠을 못 잤을 때도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금방 멈추고 쉬면 사라집니다. 뇌혈관 문제로 생기는 떨림은 양상이 다릅니다. 첫째, 원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쉬어도 계속 떨리고 며칠이 지나도 계속되죠. 둘째, 특정 상황과 상관없이 나타납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누워 있을 때도, 걸을 때도 떨려요. 셋째, 한쪽 다리에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쪽이 떨리는 게 아니라 오른쪽만 아니면 왼쪽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뇌는 우리 몸의 지휘자입니다. 다리를 움직여라, 멈춰라, 힘을 줘라 하는 신호를 계속 보내죠. 그런데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이 신호가 불안정해집니다. 마치 전기 신호가 들쭉날쭉해지는 것처럼요. 신호가 불안정하니까 다리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떨리거나 움찔거리는 겁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연구진이 파킨슨병이 아닌 떨림 환자 580명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중 34%가 실제로는 뇌혈관 질환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떨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파킨슨병은 아니라는 거죠. 뇌혈관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한쪽 다리만 떨린다. 쉬어도 떨림이 계속된다. 2주 이상 지속된다. 점점 심해지는 느낌이 든다. 이런 경우라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신경과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입니다. 여러분, 걸을 때 몸이 한쪽으로 자꾸 기울어지시나요? 술도 안 마셨는데 비틀비틀 하시나요? 바닥이 울렁거리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럴 때 단순히 어지럼증이라고만 생각하십니다. 귀에 문제가 생겼나? 빈혈인가? 혈압이 낮아서 그런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혈관 문제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리 뇌 뒤쪽에는 소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몸의 균형과 조화를 담당하는데요. 소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균형 감각이 무너집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발이 제자리에서 꼬이듯 움직이게 되죠. 이런 증상은 특히 아침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밤사이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다가 휘청거리거나 넘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뇌경색 발병 시간을 분석해 보면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밤새 혈압이 낮았다가 아침에 급격히 올라가면서 혈관에 무리가 가는 거죠. 서울 아산병원 뇌졸중센터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입원 환자 4,320명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중 68%가 발병 전 이 6주 사이에 보행 불균형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냥 어지럼증이라고만 생각했대요. 환자분들은 흔히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술도 안 마셨는데 비틀비틀해요. 바닥이 기울어진 것 같아요. 한쪽으로 자꾸 쏠려요. 걸을 때 중심을 못 잡겠어요. 단순히 기립성 저혈압이나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과는 다릅니다. 귀 문제로 생기는 어지럼증은 주로 머리를 움직일 때 심해지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손의 혈류 이상으로 생기는 휘청거림은 머리를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계속됩니다.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특징이 있죠.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걷기만 하면 몸이 한쪽으로 기운다거나 중심을 못 잡고 휘청거린다면 반드시 뇌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일시적 증상 후 회복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 영어로는 TIA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몇 분에서 수십 분 동안만 나타났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쑥 빠졌다가 20분 후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발 감각이 이상하다가 금방 괜찮아진다. 휘청거리다가 조금 쉬니까 또 멀쩡해진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시 괜찮아지면 안심해 버린다는 겁니다. 아, 잠깐 이상했다가 다시 괜찮아졌네. 별일 아니었나 보다.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 하지만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TIA는 큰 뇌경색이 곧 온다는 마지막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의대 뇌졸중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중요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TIA를 경험한 환자를 추적 조사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려 90일 이내에 환자의 15-20%가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중 절반이 단 48시간 이내에 발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고 이틀만 있으면 실제 뇌경색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뇌졸중학회에서도 비슷한 발표를 했습니다. TIA, 후 3개월 이내 뇌경색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무려 15배나 높다고요. 그러니까 잠깐 증상이 있다가 사라졌다는 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독일에서 만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9세의 남성 환자였는데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30분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본인은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부인이 강력히 말려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왼쪽 뇌에 내경 동맥이 85% 막혀 있었어요. 응급으로 스텐트 시술을 했고 다행히 큰 뇌경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부인이 그냥 넘어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며칠 안에 큰 뇌경색이 와서 반신마비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TIA는 정말 중요합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경험하셨다면 증상이 사라져도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졌다가 회복됐다. 한쪽 다리 감각이 이상하다가 괜찮아졌다. 갑자기 휘청거리다가 다시 멀쩡해졌다. 말이 어눌했다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한쪽 눈이 안 보이다가 다시 보였다. 이런 증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게 5분이었든 30분이었든 상관없이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골든타임은 48시간입니다. 이 시간 안에 병원에 가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면 실제 뇌경색을 8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리에서 나타나는 7가지 뇌경색 전조 신호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 둘째, 다리의 저림과 감각 이상. 셋째, 다리를 질질 끄는 보행. 넷째, 자꾸 걸려 넘어지는 증상. 다섯째, 다리 떨림과 원치 않는 움직임. 여섯째,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 일곱째, 일시적 증상 후 회복. 이 7가지 중에서 단 하나라도 경험하셨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나도 혹시 그런 건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WHO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심장학회가 공식 발표한 바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의 80% 이상은 생활습관 관리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20년간 진료하면서 본 환자분들 중에도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실제 사례를 2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일에서 만난 68세 하인리히 슈미트라는 남성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3주 전부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자꾸 빠진다고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그러던 어느 날 따님과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따님이 이건 그냥 나이 문제가 아니다 싶어서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오셨어요. 검사 결과 왼쪽 뇌혈관이 70% 정도 막혀 있었습니다. 만약 발견이 늦었다면 몇 주 안에 큰 뇌경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하지만 다행히도 조기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담배를 끊으시고 매일 아침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하시고 소금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시고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관 협착이 70%에서 45%로 줄어든 거예요. 지금 이분은 75세가 되셨는데 건강하게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노십니다. 매주 산책 모임에도 나가시고요. 따님이 그때 병원에 안 데려왔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반대로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72세 게르트루트 베커라는 여성 환자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일주일 전부터 왼쪽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는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운동 부족이라고 여겨서 조금 더 걸으라고만 권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들이 놀라서 급히 응급실로 모시고 왔을 때는 이미 오른쪽 뇌에 큰 경색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왼쪽 반신 마비가 남아 평생 휠체어에 의존하며 살아가셔야 했죠. 말도 어눌해지시고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시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신호를 알아채고 병원에 오셨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알아챘느냐, 무시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건강한 노년과 평생 고통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다리가 보내는 신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뇌경색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관리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혈압 관리입니다. 혈압은 가능한 120, 80 mmHg 전후로 유지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이라면 적어도 130, 80mHg 정도는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게 고혈압 1기 단계인데 최소한 여기까지는 관리하셔야 한다는 거죠.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고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쯤 지난 후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왜 혈압 관리가 중요할까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계속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러면 혈관벽에 작은 상처가 생기고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쌓여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 거죠. 결국 혈관이 막혀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자료에 따르면 혈압이 정상보다 10 mmHg만 높아져도 뇌경색 위험이 30% 증가한다고 합니다. 둘째, 혈당 관리입니다. 건강한 분들은 공복 혈당 100 mg/dl 미만, 식후 2시간 혈당 140 mg/dl 미만을 유지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서 목표치를 정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공복 혈당 130 mg/dl 미만, 식후 2시간 180 mg/dl 미만을 권장합니다. 왜 혈당 관리가 중요할까요?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점점 손상됩니다. 마치 설탕물이 끈적끈적한 것처럼 혈액도 끈적해지면서 혈관을 망가뜨리는 거죠. 당뇨병이 있으면 뇌경색 위험이 최소 3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 조절이 곧 뇌혈관 보호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당뇨 환자 중 혈당을 잘 관리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뇌경색 발생률이 2.8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셋째,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수치를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건강한 분들은 LDL 콜레스테롤을 130 mg/dl 미만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100 mg/dl 미만으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왜 LDL이 문제가 될까요? LDL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기름 찌꺼기를 만듭니다. 이게 점점 쌓이면서 혈관을 좁히거나 막아버리는 거죠. 반대로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 속에 쌓인 LDL을 청소하는 역할을 해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줄이셔야 합니다. 기름진 고기, 버터, 치즈, 가공육, 튀김류 같은 거요. 대신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 3번 챙겨 드세요. 연어,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생선이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아마씨 같은 견과류도 좋고요. 올리브유나 카놀라유처럼 불포화 지방이 많은 기름도 LDL을 낮추고 HDL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소와 과일도 잊지 마세요. 특히 녹황색 채소와 베리류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벽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넷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가장 좋은 건 빠르게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의 속도.
이게 적당한 빠른 걸음입니다. 왜 운동이 중요할까요?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심장이 튼튼해지고 혈관도 유연해지죠. 또 운동을 하면 H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LDL은 내려갑니다. 서울대병원 스포츠의학센터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주 5회 이상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경색 발생률이 42% 낮았다고 합니다. 다섯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액이 끈적해져요.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혈관이 30분 동안 수축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하루 한 갑을 피우면 혈관이 거의 하루 종일 수축된 채로 있는 거죠.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뇌경색 위험이 2.5배 높다고 합니다. 술은 어떨까요? 적당량의 술은 오히려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음은 절대 안 됩니다. 대한뇌졸중학회 권고안에 따르면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1잔 이하로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서 1잔은 소주 1잔, 맥주 1캔, 와인 1잔 정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과 혈당이 모두 올라갑니다.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서 혈관에 나쁜 영향을 미치죠. 하루 7, 8시간 정도 푹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밤 11시 전에 주무시는 게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뇌경색을 예방하는 5가지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혈압 관리, 혈당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규칙적인 운동, 금연과 절주. 이 5가지만 제대로 지키셔도 뇌경색 위험을 8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자가체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4가지만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의자 일어서기 테스트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팔을 쓰지 말고 일어나 보세요. 양쪽 다리 힘이 균형 있게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 한쪽 다리에만 힘이 약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눈 감고 서기 테스트입니다.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 동안 서보세요.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만약 흔들리거나 한쪽으로 쏠린다면 균형 감각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발바닥 감각 비교 테스트입니다.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만져서 감각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세요. 한쪽 발바닥만 감각이 무디거나 이상하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일직선 걷기 테스트입니다. 바닥에 일직선을 상상하고 그 위를 따라 10걸음 정도 걸어보세요. 비틀거리거나 균형이 무너진다면 손의 기능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테스트 중에서 하나라도 이상이 있다면 절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증상 시작 시간을 기록한 후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라도 이 체크법을 직접 해보시고 결과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해보셔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다리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면 병원에 가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3가지 검사가 필요합니다. 첫째, 뇌 MRI 또는 CT 검사입니다. 이걸로 뇌혈관이 막혀 있는지, 좁아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은 뇌경색이 이미 진행되었는지도 알 수 있죠. 둘째, 경동맥 초음파 검사입니다. 목에 있는 큰 혈관이 얼마나 막혀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예요. 이 혈관이 막히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셋째, 혈액 검사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해서 위험 인자가 있는지 체크하는 거죠. 이 3가지 검사를 하면 뇌경색 위험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추가로 심전도 검사나 심장 초음파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이 있으면 뇌경색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검사 결과에 따라 약물 치료를 시작할 수도 있고 생활 습관만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뇌경색 신호는 얼굴이나 팔보다 다리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고 뇌의 교차 신경 시스템 때문에 뇌 이상이 바로 드러나고 복잡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작은 변화도 금방 티가 나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리에서 나타나는 7가지 전조 신호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 다리의 저림과 감각 이상, 다리를 질질 끄는 보행, 자꾸 걸려 넘어지는 증상, 다리 떨림과 원치 않는 움직임,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 일시적 증상 후 회복.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경험하셨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셋째,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일과성 허혈 발작은 큰 뇌경색이 곧 온다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48시간 이내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넷째, 뇌경색은 80% 이상 예방 가능합니다. 혈압 관리, 혈당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규칙적인 운동, 금연과 절주, 이 5가지만 제대로 지키면 됩니다. 다섯째, 매일 아침 3분자가 체크를 하세요. 의자 일어서기, 눈 감고 서기, 발바닥 감각 비교, 일직선 걷기. 이 4가지만 체크해도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다리가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리는 뇌의 언어입니다. 다리가 이상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그건 뇌가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신호를 알아채는 것. 그게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아십니다. 다리가 보내는 7가지 신호를. 이 지식이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옆에 계신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친구들의 생명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뇌경색 없는 행복한 노년 말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아, 좋은 정보네 하고 끝내지 마세요. 오늘 당장 3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첫째,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3분자가 체크를 하세요. 의자 일어서기, 눈 감고 서기, 발바닥 감각 비교, 일직선 걷기. 둘째, 혈압계가 있으시면 혈압을 재보세요. 없으시면 약국이나 동네 보건소에 가서 재보시고요. 셋째,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신호 중에 하나라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면 다음 주 안에 병원 예약을 하세요.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꼭 가족들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이 계시다면 함께 앉아서 보세요. 그리고 7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세요. 혹시 부모님이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다리 힘이 빠지신 적은? 휘청거리신 적은? 이렇게 물어보시고 함께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부모님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뇌경색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는 가족 중에 뇌경색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뇌경색은 재발률이 높습니다. 한 번 걸린 분의 30%가 5년 이내에 다시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시면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약을 꾸준히 드시고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하시고 정기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제가 독일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뇌경색 후에도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아서 거의 정상생활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고,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산책도 하는 그런 행복한 노년 말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하나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뇌경색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 따로 있나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먼저 뇌경색 예방에 좋은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게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이 끈적거리지 않게 해줘요.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20년간 8만 명을 추적한 결과 일주일에 생선을 2회 이상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경색 위험이 47% 낮았다고 합니다. 둘째, 녹황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호박, 케일 같은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이게 혈관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죠. 특히 시금치에 들어있는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해로운 물질을 줄여줍니다. 호모시스테인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거든요. 서울대병원 영양학과 연구진 자료를 보면 하루 채소를 5접시 이상 먹는 사람은 2접시 이하 먹는 사람보다 뇌경색 위험이 38% 낮다고 합니다. 셋째,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같은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독일 미넨 공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매일 블루베리를 한 줌씩 먹은 그룹이 혈관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넷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줘요.
하루 한 줌, 약 30지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섯째,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보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게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백미 대신 잡곡밥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특히 토마토를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배나 높아집니다. 일주일에 토마토를 5회 이상 먹는 사람은 뇌경색 위험이 55%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곱째, 마늘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은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하루 마늘일, 이쪽만 먹어도 효과가 있어요. 여덟째,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샐러드에 뿌려 드시거나 요리할 때 사용하세요. 자, 이게 뇌경색 예방에 좋은 음식들입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아주 많습니다. 또 발암물질도 들어있어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가공육을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하루 50지만 먹어도 뇌경색 위험이 24% 증가한다고 합니다. 둘째,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튀김류, 과자, 빵 같은 음식에 트랜스 지방이 많습니다.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을 확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확 낮춰요.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트랜스 지방을 가능한 한 제로로 줄이라고 권고합니다. 셋째, 과도한 소금입니다. 한국인은 하루 평균 12개 소금을 섭취합니다. 하지만 WHO 권장량은 5지입니다. 2배가 넘는 거죠.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면 뇌경색 위험도 함께 올라가죠. 국간장, 된장찌개, 김치, 젓갈 같은 음식을 조금 덜 짜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설탕이 많은 음식입니다. 탄산음료, 과자, 케이크,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에는 설탕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켜요. 또 비만의 원인이 되고 비만은 뇌경색의 위험 인자입니다. 다섯째, 과도한 술입니다. 적당량의 술은 괜찮지만 과음은 절대 안 됩니다. 하루 소주 반 병 이상 마시면 뇌경색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특히 폭음은 최악입니다. 한 번에 소주 1병 이상 마시면 그날 밤이나 다음 날 뇌경색이 올 수 있어요. 여섯째, 탄 음식입니다. 고기나 생선을 태우면 발암 물질이 생깁니다. 이게 혈관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요. 구이를 하실 때는 태우지 말고 적당히 익혀서 드세요. 자, 이렇게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채소, 과일, 생선, 통곡물은 많이 드시고 가공육, 트랜스지방, 소금, 설탕, 술은 줄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이가 많은데 무리하면 오히려 안 좋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운동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젊은 사람들처럼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역시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주 5회만 빠르게 걸으시면 충분합니다. 빠르게 걷는다는 건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의 속도예요. 시간당 4-5km 정도 되는 속도인데요. 평지에서 10분에 600, 700m 정도 걸으시면 됩니다. 만약 30분이 힘드시면 10분씩 3번 나눠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요. 걷기 외에 좋은 운동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단 오르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처음에는 한 층만 걸어 올라가시고 익숙해지면 두 층, 세 층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계단 오르기는 걷기보다 칼로리 소모가 3배나 높습니다. 또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데도 아주 좋아요. 둘째, 수영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서 어르신들에게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2, 3번, 한 번에 30분 정도만 하셔도 충분해요. 셋째, 자전거 타기입니다. 실내 자전거나 야외 자전거 모두 좋습니다. 무릎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죠. 넷째, 요가나 스트레칭입니다. 유연성을 높이고 균형 감각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아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 운동 전에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세요. 50분 정도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운동 중에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너무 차거나 어지러우시면 즉시 멈추고 쉬세요. 셋째, 운동 후에는 정리 운동도 하세요. 갑자기 멈추지 말고 5분 정도 천천히 걸으면서 심박수를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넷째,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다섯째, 지병이 있으시면 운동 시작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심장병,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꼭 상담받으시고 시작하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약은 언제부터 먹어야 하나요? 평생 먹어야 하나요?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에요. 약은 의사가 처방했을 때 드시면 됩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같은 거요. 많은 분들이 약 먹기를 꺼려 하십니다. 평생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안경을 평생 쓰잖아요. 그게 불편하거나 나쁜 건가요? 아니죠. 오히려 잘 보이니까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정상으로 내려가서 혈관이 보호됩니다. 뇌경색, 심근경색 위험이 확 줄어들죠. 삼성 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혈압약을 꾸준히 먹은 그룹은 안 먹은 그룹에 비해 뇌경색 발생률이 64% 낮았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약도 마찬가지예요. 스타틴이라는 약인데요. 이걸 먹으면 LDL 콜레스테롤이 30, 50%나 줄어듭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 자료를 보면 스타틴을 5년 이상 복용한 사람은 뇌경색 위험이 48% 감소했다고 합니다. 물론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해서 약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체중을 10kg 이상 감량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단을 완전히 바꿔서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끊은 분들도 많이 봤어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약은 보조 수단입니다. 생활 습관 관리가 기본이고 그래도 부족하면 약으로 보완하는 거죠. 약을 먹는다고 해서 생활 습관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도 먹고 생활 습관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건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갑자기 끊으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스트레스도 뇌경색과 관련이 있나요? 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올리고 염증을 일으켜요.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수축합니다. 혈관이 수축하면 혈압이 올라가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만성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경색 위험이 2.3배 높다고 합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스트레스를 해소해줘요. 둘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야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하루 7, 8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셋째, 취미 활동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독서,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정원 가꾸기, 뭐든 좋아요. 넷째, 명상이나 심호흡입니다. 하루 10분만 명상을 해도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다섯째, 사회적 관계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이야기 나누세요. 웃고 떠들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잖아요.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가족력이 있으면 무조건 뇌경색이 오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가족력이 있으면 위험도가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뇌경색을 앓은 분이 있으면 본인도 위험도가 1.52배 정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게 운명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실제로 대한뇌졸중학회 자료를 보면 가족력이 있어도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한 사람은 일반인과 뇌경색 발생률이 거의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철저히 관리하시면 됩니다. 정기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시고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뇌경색이 온 후에도 회복이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발병 후 빨리 치료를 받을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골든타임 4시간 안에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4시간 안에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면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죠. 하지만 4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면 많이 회복하실 수 있어요. 뇌에는 가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상된 부분의 기능을 다른 부분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 마비된 팔다리를 다시 쓸 수 있게 되고 말도 다시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독일에서 만난 환자 중에 뇌경색으로 반신마비가 왔는데 1년간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아서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신 분도 계셨어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지칠 수도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가족들의 응원과 지지도 중요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뇌경색과 뇌출혈은 어떻게 다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겁니다. 혈전이라는 피떡이 혈관을 막으면 그 뒤쪽으로 피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뇌세포가 죽는 거죠. 뇌출혈은 반대로 혈관이 터져서 생깁니다. 혈압이 너무 높거나 혈관이 약해져서 터지면 뇌 안에 피가 고이게 됩니다. 증상은 비슷할 수 있어요.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의식이 흐려지죠. 하지만 뇌출혈은 보통 갑자기 심한 두통이 함께 옵니다.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통증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치료 방법도 다릅니다. 뇌경색은 막힌 혈관을 뚫어야 하니까 혈전 용해제를 쓰거나 기계로 혈전을 제거합니다. 뇌출혈은 터진 혈관에서 나온 피를 제거해야 하니까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방 방법은 비슷합니다. 혈압 관리, 혈당 관리, 금연, 절주 이런 거요.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젊은 사람도 뇌경색이 올 수 있나요? 네, 올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 뇌경색 환자가 늘고 있어요. 대한뇌졸중학회 통계를 보면 50세 이하 뇌경색 환자가 전체의 15% 정도 됩니다. 10년 전에는 10%였는데 계속 늘고 있죠. 왜 젊은 사람도 뇌경색이 올까요? 첫째,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입니다. 패스트푸드,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니까 비만이 늘고 고혈압, 당뇨가 늘어나는 거예요. 둘째, 운동 부족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운동은 안 하니까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셋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일에 치이고 스트레스 받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 몸이 망가지죠. 넷째, 흡연과 과음입니다. 젊을 때부터 담배 피우고 술 많이 마시면 혈관이 일찍 늙습니다. 그래서 젊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20대, 30대, 40대도 생활 습관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자,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뇌경색 신호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이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리거나 휘청거린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당황하지 마시고 시계를 보세요. 증상이 시작된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증상이 가볍다고, 금방 괜찮아질 것 같다고 기다리지 마세요. 셋째, 119에 전화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뇌경색 의심됩니다.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졌습니다. 증상 시작 시간은 오전 오후 몇 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응급구조사들이 바로 뇌졸중센터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넷째, 응급차가 오기 전까지 이렇게 하세요. 환자를 눕혀주시되 머리를 약간 높게 해주세요. 베개나 옷을 접어서 머리 밑에 받쳐주시면 됩니다. 옷이나 벨트 같은 걸 느슨하게 해서 숨쉬기 편하게 해주세요. 의식이 있으면 말을 걸면서 안심시켜주세요. 괜찮아. 곧 병원 간다. 이렇게요. 물이나 음식은 절대 주지 마세요. 삼키는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폐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다섯째, 병원에 도착하면 의사에게 정확히 설명하세요.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는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기저질환은 뭐가 있는지, 먹고 있는 약은 뭐가 있는지. 이 정보들이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섯째, 혹시 증상이 사라져도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일과성 허혈 발작은 큰 뇌경색의 전조입니다. 48시간 안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일곱째, 가족들은 환자를 절대 혼자 두지 마세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누군가 계속 곁에 있어야 합니다. 여덟째, 병원에서 돌아온 후에도 2, 3일은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증상이 다시 나타나거나 악화되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자, 이게 뇌경색 신호가 나타났을 때의 행동 지침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골든타임은 4시간입니다. 이 시간 안에 병원에 가야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판단과 행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뇌경색은 무섭습니다. 한 번 오면 평생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병이죠. 하지만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 다리의 저림과 감각 이상, 다리를 질질 끄는 보행, 자꾸 걸려 넘어지는 증상, 다리 떨림과 원치 않는 움직임,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 일시적 증상 후 회복. 이 7가지 신호 중에서 단 하나라도 경험하신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다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뇌의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라고, 조심하세요라고, 병원에 가보세요라고 그 언어에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꼭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많은 분들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듭시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그게 우리 세대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평생을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셔야죠. 그 권리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하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채소 많이 먹기, 소금 줄이기, 정기 검진 받기, 다리 신호에 귀 기울이기.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6.25 전쟁도 이겨냈고, 가난도 이겨냈고, IMF도 이겨냈잖아요. 뇌경색 정도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지금까지 독일에서 독일 의사 김성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